겁니다. 자, 우리가 배울 게 지금 몇 종류냐면 대응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라는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라는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항등 함수라는 걸 배울 거고, 요 안에 상수 함수라는 걸 배울 겁니다. 자, 여기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돼. 크게 한 페이지를 다 쓸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좀 그려봐라. 이따가 내가 필요한 부분에 전체 면을 써도 돼.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여기다가 말을 적을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 왼쪽 편에 조금 치우쳐가지고 여기 필요한 말들을 이것만 딱 외우면 함수면 끝나는 거야. 하나씩 따로 배울 때는 그건 이해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함수에 대해서는 요 벤 다이어그램 하나만 머릿속에 딱 있다면 뭐든지 다 제대로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하던 함수랑 좀 달라서. 옆에 말들을 조금씩 적을 게 있거든. 그럴 때 이제 너희들은 하나씩 적어주면 될 거야. 나중에 뭐 대충 적어놓고 나중에 어디 정리해가지고 딱 표시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여기 지금 1차적으로 적으면서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냥 좀 대략적으로 적으라고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종류를 배우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대1 함수, 1대1 대응.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을 다 쳐야 되겠죠. 1대1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어려운 거다 라고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러면 하나씩 처음부터 가볼게. 일단 여기가 뭐가 나왔는데 이런 표현을 이제 처음으로 배울 겁니다. 얘는 지금 미리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고 x, y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건 예를 드는 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럼 우리는 여기 뭐 이렇게 볼까? 자, fx라는 것이 만약에 x 플러스 1이래. 그러면 x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이 소문자 x라고 돼 있죠? 그럼 얘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 거니?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함수를 f라고 이렇게 표시를 이제 하겠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이 함수가 만약에 요 식이면 1을 집어넣으면 2로 이렇게 가겠네, 그지? 이런 것을 뭐라고 해? 짝을 짓는 것을 그냥 대응이라고 이렇게 한대. 그래서 대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쪽에 하나 원소와 이쪽에 하나의 원소를 이렇게 막 연결시키는 거야. 그냥 연결시키는 거 화살표로.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대응은 x에서 y로 가겠대. 뭐 짝 지어지면 대응이라고 하겠대. 그럼 이제 출발하는 것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함수부터가. 그럼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x, y 만약에 뭐 a, b가 있고 1, 2, 3이 존재하겠대. 요걸 뭐 f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겠대.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출발하는 원소가 a하고 b죠. 여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할 겁니다. 이제 새로운 말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해보자.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자, 그 다음에 도착하는 Y쪽 있죠? Y쪽? Y에 들어있는 이 원소 1, 2, 3을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 자, 그런데 막 대응을 시켰대. 이렇게 가고 만약에 이렇게 갔대. 그러면 화살표를 받는 사람도 있지. 받는 놈. 공역 1, 2, 3 중에 화살표를 받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 그럼 화살표를 안 받은 놈은 그냥 공역인데 화살표를 받은 놈은 공역도 되고 치역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의역, 공역, 치역은 전부 다 집합입니다. 그래서 집합을 앞에서 배운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역은 뭐니? 라고 했을 때 화살표가 출발하는 거 중괄호에서 A, B 귀찮지만 공역은 뭐니? 라고 했을 때 그냥 화살표 생각하지도 말고 Y에 있는 모든 원소들 1, 2, 3 그러면 치역은 뭐니? 라고 하면은 화살표를 받은 놈들만 그래서 1, 3 이렇게 정의역, 공역, 치역을 분류할 때 중괄호를 씌워서 화살표가 어디 도착하는지만 보면 정의역, 공역, 치역을 예상할 수 있겠죠? 밑에 A 스텝에서 이제 할 거야. 얘만 들으면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입니다. 별표를 꼭 쳐야 됩니다. 너희는 색깔이 돼 있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합니다.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그럼 대응은 이렇게 되는 거야. 대응이라는 것은 같네? 화살표 같네? 화살표 같네? 그냥 아무렇게나 화살표를 줘도 상관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X의 각 원소에라고 돼 있죠? 그러면 X의 각 원소가 뭐야? A, B잖아, 그지? A, B야. 근데 A, B가 Y의 원소에 오직 몇 개씩 대응해야 된다?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 거지. 그럼 B는 3이라는 원소, Y의 원소에 하나 대응했네, 그치? 얘는 상관이 없어. 근데 A라는 원소는 몇 개 대응한 거니? 2개 대응한 거지. 그러면 얘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대응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X가 Y 쪽으로 화살표가 하나씩만 가야 되는 거야. 2개가 가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대응할 때.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X. 이제 연습을 좀 할 거야. A, B, 1, 2, 3이 있겠대. 함수 되니 안 되니? X의 원소들이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했네, 그치? 상관없네?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얘는 함수 되겠니 안 되겠니? X의 원소 하나 딱 보는 거야. Y의 원소에 하나 대응했니? 대응했죠? 고생했다. 시험시험해. 자, 하나만 보는 거야. A 원소 하나를 봤더니 Y 원소 하나에 대응했네, 그지? B 원소 하나를 딱 봐. Y 원소 하나에 대응했죠? 그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함수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죠? 이런 거를 밑에 적다. 대응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연결되는 정의역, 공역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연결시키는 이런 표를 대응표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함수인지 아닌지는 뭐만 보고 판단하냐면 X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다가 X 정의역 이렇게 글씨를 적도록 합니다. X 정의역만 보고 판단한다. 공역이나 치역 이런 쪽은 생각도 하지 말고 출발하는 쪽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출발하는 쪽에서 하나 또 얘기를 해볼게. 자, 함수 되니 안 되니? X값 하나, 얘가 Y값 하나에 대응했죠? X값 하나, 얘가 Y값 하나에 대응했니? 안 했죠? 뭘 했니? X의 각 원소라는 것은 모든 원소를 의미하는 거야.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하나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얘처럼
출발을 안 해도 안 되는 거야, 화살표가.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대응표 그래프 종류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적을 거거든. 자, 근데 함수는 이 대응표에서 봤을 때 정의역 출발하는 요 놈만 중요할 것이면서 모든 원소가 한 번만 그리고 한 번만 여기다가 할까? 한 번씩만 다 출발해야 되는 거야. 얘처럼 출발하지 않는 원소가 있거나 얘처럼 두 개 가는 원소가 있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함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가 한 번만 화살표가 출발해야 된다. 모든 원소가 한 번만 출발해야 된다. 조금씩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 자, 일단 함수 하나만 본가 A스택에서 싹 정리할게. 그런데 여기 조금 중요한 말들이 있죠? 자, 여기 있네.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한 요게 어디에 나와있냐 이거야. 집합X의 원소 중에서 대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아까 전에 화살표가 출발 안 한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게 있어도 안 되고 한 원소에 Y 원소가 두 개 이상 화살표가 두 개 이상 간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 말을 그냥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했을 때 저 밑에 부분을 봐볼게. 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함수가 되니? 라고 판단했을 때 x만 보라고. 세 개의 원소가 있는데 화살표가 다 한 번씩만 갔네, 그치? 그럼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함수인 것은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각각 구하셔야 했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적읍시다. 정의역, 공역, 그 다음에 치역 세 가지를 적을 것이다. 자, 정의역이라는 것은 출발하는 원소 1, 2, 3. 공역이라는 것은 그냥 Y에 있는 모든 원소 다 적는 거. 화살표 생각하지도 않고 4, 5, 6. 그런데 치역은 화살표를 받은 놈인데 공역과 치역이 똑같네, 그치? 얘가 4, 5, 6. 자, 그 다음 오늘 조금 집중을 해서 합니다. 자, 468번을 봤더니 정의역을 딱 봤대. 얘는 한 번 출발했고 얘도 한 번 출발했는데 얘는 출발을 안 했네. 그러면 우리는 요것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469번 얘를 봤더니 함수인지 아닌지 딱 보자마자 얘가 두 번이나 가버렸네. 한 번씩만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우리는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또 보는 거야. 한 번씩만 다 출발했네. 그럼 얘는 함수가 되는 거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이제 기차치만 정의역 X에 있는 원소들 1, 2, 3. 그 다음에 공역 Y에 있는 모든 원소들 4, 5, 6. 그 다음에 치역은 5만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5만 이렇게 화살표를 받은 놈만 딱 적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함수는 끝났는데 함수 중에서도 뭐가 있다라고 했니? 별개로 1대1 함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상수함수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했죠. 상수함수가 바로 얘가 상수함수입니다. 적어놓읍시다. 상수함수의 의미는 뭐냐면 x의 모든 원소가 한 곳으로만 가는 거. 한 곳으로만 가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판단했을 때 이런 거야.
1이라는 거, 2라는 거, 3이라는 거 1이라는 것도 높이가 오고 2라는 것도 높이가 오고 3이라는 것도 높이가 오고 높이가 똑같은 거네 그치? 그래서 상수함수가 되는 대표적인 예는 이렇게 긋는 거 y는 k 얘가 상수함수 꼴입니다. y는 k x에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k만 나오는 거야.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상수함수 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해놓으면 되겠죠. 얘는 별개로 이렇게 해놓으면 상수함수는 조금 이제 구분이 되겠죠. 함수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로 그어진 건 다 상수함수야. 전부 다. x축의 평행한 또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은 상수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함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에 뒤로 가볼게. 자, 위에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fx라는 것은 x, 그 다음에 gx라는 것은 x의 제곱. 서로 같은 함수니? 얘는 직선이고 얘는 이건데 같은 함수가 아니지 않아?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당연히 다른 모양이면은 같은 함수가 절대로 될 수 없어. 그런데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정의역인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형태. 요거를 좀 기억해놔야지. 당연히 쟤는 다른 함수인데 출발하는 정의역을 이거밖에 안 줬대. 0하고 1. F0하고 G의 0이 똑같습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그치? 똑같네. F1하고 G의 1이 똑같습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지. 그러면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출발하는 정의역 X값이 딱 두 개만 주어졌대. 이 값에 대해서만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요 정의역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뭐가 주어졌을 때는 같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났고 얘는 같은 함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자, 여기에 표현된 것이 하나 있죠. 자, 아까 전에 대응표에서 함수가 뭐였니? x값 1개에 대해서 y값 1개가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래프를 딱 판단해보자. 이렇게 있겠게 1차 함수야. 나는 x값 a를 가지고 갈게. a에 대응되는 y값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그래프를 그려볼게.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런 그래프도 하나 있어. 그러면 x값 a에 대해서 y값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두 개나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는 거야. 하나만 돼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 나와 있니? 요거 있죠? 함수가 되는 그래프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대. 세로로 막 그어보는 거야. 세로로 아무데나 막 그었을 때 하얀색처럼 교점이 하나씩만 나오면은 함수가 되는 거고, 빨간색처럼 안 나오거나 두 개씩 나와버리면은 얘는 함수 그래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색에 대해서 1차 함수 교점이 다 하나씩이죠. 그 다음에 2차 함수 교점이 전부 다 하나씩이죠. 근데 너희가 배우지 않은 것 중에서 원이 있죠. 원은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 교점이 두 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함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수학상 마지막 부분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원의 함수라고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말고 함수가 되는 것은 x값 하나에 대해서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갔을 때 y값이 하나만 돼야 돼. 안 나와도 안 돼. 그래서 교점이 없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로로 그었을 때, 즉 x는 a라는 걸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래프 쪽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x는 a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얘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교점이 두 개 나오니까 얘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어디에 긋더라도 교점 무조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얘가 상수 함수잖아. 상수, 함수 붙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되는 거죠. 얘도 아무데나 그어도 교점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2차 함수라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희한한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존재하겠대. 얘는 함수가 될까? 되겠니 안 되겠니? 되죠? 왜? 이렇게 가면 교점 계속 하나 나오잖아. 얘도 함수 되는 거야. 이런 모양도 하나 다 그려놓자. 자, 66페이지랑 67페이지를 봤을 때 우리는 고작 함수라는 걸 하나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자, 함수가 되는 조건은 뭐만 보라고? 출발하는, 대응표에서는 출발하는 x값만 보는데 화살표가 다 출발해야 되고 한 번씩만 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런 그래프에서 함수 그래프는 뭐니? 라고 판단했을 때 그냥 아무 영역에서나 세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도 안 되는 거야. 안 나와도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교점이 하나씩만 존재해야 된다. 안 나오거나 두 개 이상이 존재하면은 그것도 함수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함수입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여기 다 몰렸어. 자, 뒷페이지를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다 나오는 말이죠. 아까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갈게. x, y, 뭐 a, b, c, 1, 2, 3, 4 이런 식으로 해볼게.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왔대. 얘는 함수가 가능합니까? 해서 가능하니? 그쵸? x만 봤는데 다 출발하고 한 번씩만 출발했잖아, 그치? 그러면 함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할 거냐면 1대1 함수를 가는 거야. 이 중에서도 1대1 함수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는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 이제는 도착하는 것도 봐야 돼. 자, x1, x2 얘가 정의역이야. 얘가 치역이야. 자, 출발하는 값이 같지 않으면 도착하는 값도 같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얘는 출발하는 값이 달랐는데 도착하는 값이 같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러면 여기는 1대1 함수는 되지 않는다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얘처럼 얘는 이제 1대1 함수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Y쪽에 있는 치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도착도 한 번만 해야 됩니다.
손 앉아라. 뭐야 중국으로 그냥 떠오르는 거 아니야? 뭔 수업을 했는데? 그래. 놀다 와서 힘들어요. 자, 우리는 명제에서 이 명제가 참이면 어떤 명제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지문상에 얘가 안 주어집니다. 대우 결론을 부정할 겁니다. 얘를 부정해서 이쪽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만약에 fx1과 fx2가 같으면 함수값이 같으면 이면 출발하는 x1과 x2도 같다. 다른 원소가 아니어야 된다. 이런 말로 시험 지문상에 주어지면 아 1대1 함수를 찾는 거구나 라고 얘가 나오든 상관없이 1대1 함수를 찾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 그치? 자 미리 상수함수 익혀뒀죠? 모든 게 한 곳으로 가는 거 그지? 상수함수? 자 1대1 함수는 함수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것도 한 번씩만 도착했네 그지? 그런데 이렇게 남는 원소가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 있어도 상관없는 거다. 됐죠? 자 그래서 1대1 함수에다가 대표적인 그래프 개형을 하나 그릴게. 이렇게 돼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릴게. 얘가 대표적인 1대1 함수가 되는 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래프 쪽에서 1대1 함수인 걸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함수는 뭐 했었니? 세로로 그어서 교점 한 개가 나왔지? 그러면 1대1 함수는 가로로 그어서 교점이 한 개.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야 되는 것은 그래프가 있는 영역. 그래프가 없는 쪽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쪽에서 그래프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있는 쪽에서만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오면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없는 쪽이라는 것은 대응되지 않는 y값, x에 대응되지 않는 y값이 있어도 얘처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있는 쪽에서만 세로로 긋거나 가로로 그어서 교점이 하나씩만 나오는 거. 이게 구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래. 자, 여기서 잘 보면 공역은 뭐니? 1, 2, 3, 4죠? 그런데 치역은 1, 3, 4죠?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까지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 4, 5, 6인데 화살표를 받은 것도 4, 5, 6. 그러면 원래 있던 공역의 원소가 화살표를 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거야. 남는 원소가 있으면 안 돼.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는 그래프.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 요 말을 조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만약에 정의역이 1, 2, 3, 4가 돼 있대. 3이 있대. 여기가 A, B, C, D가 돼 있대. 그러면 하나씩 연결해도 어떻게 되겠니? 무조건 하나가 남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면은 1대1 대응이라는 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똑같아야지만 하나씩 연결시켜서 무조건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응표 찾을 때 이렇게 된다. N 정의역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때만 하나씩 연결하면은 1대1 대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렇게 한쪽이 개수가 더 많아버리면 절대로 만들어줄 수 없다. 요 내용을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쟤는 아까 전에 Y에 남는 원소가 있어도 상관없었으니까 Y 쪽에서 그래프가 교점이 하나 안 나와도 상관없었어. 그런데 얘는 남는 원소가 없죠? 모든 구간에서 Y가 하나의 X값이 다 대응을 해야 돼. 그래서 얘도 이 말을 1대1 대응해서 똑같이 하나 적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 영역에서 아무데나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전부 다 하나씩 나와야 돼. 그래서 1대1 대응이 항상 되는 것은 1차 함수는 무조건 됩니다. 항상 1대1 대응이 되는 거. 그러면 잘 보자. 함수 되니? 세 번째 그래프 대응표 함수 돼? 다 출발했네, 그치? 모두 출발했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 되니? 도착도 한 번씩 했네, 그치? 돼. 1대1 대응 되니? 남는 함수 없네. 상관없네. 1대1 대응까지 다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얘는 함수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고 그 다음에 항등이라는 말이 붙었죠. 항등이라는 것은 항상 같다라는 거야. 항상 같다? 뭐가? 1이라는 원소는 1로, 2라는 원소는 2로, 3이라는 원소는 3으로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거.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함수가 뭐 있니? 함수식? 그래.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자기 자신이 대응되는 대표적인 예로 Y는 X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막 대응표가 여러 개 주어질 건데 그 중에서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은 항등 함수는 이렇게 찾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할까? 제일 범위가 좁은 항등 함수가 되는 거는 다 되는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얘는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야 되지만 이것도 다 되는 거고 1대1 함수는 무조건 함수 되는 거고 그래서 작은 거부터 판단해서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전부 다. 그게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68페이지에 나와 있죠? 밑에 있는 거. 자, 얘를 조금 확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표가 뭐 나와 있니? 488번. 좀 줄여줄게. 1대1 함수. 그 다음에 489번 1대1 대응, 그 다음에 490번 항등함수, 그 다음에 491번 상수함수. 자, 일단 가장 범위가 작은 항등함수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 뭐가 있니? 디귿이 있죠? 그러면 항등함수가 디귿이 되는 것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일일이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항등함수 자기 자신 대응되는 거 없죠? 1대1 대응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1대1 대응 뭐 있니? 니은 보이죠? 그죠? 그러면 1대1 대응 되는 것은 1대1 함수도 되는 거야. 걱정합니다. 이거 한 번에 다 되긴 힘듭니다. 나중에 비슷할까 하면 다시 적응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는 거 그거 더 이상 없네? 1대1 함수 되는 거. 원소가 남아있긴 해도 다 출발했고 한 번씩만 도착했네? 그럼 리을이 1대1 함수네?
그래서 여기다가 리을을 딱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럼 남은 기억은 모두가 한 곳으로 가는 것은 함수는 되긴 해. 근데 1대1 함수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상수 함수만 되는 거래. 한 곳으로만 가는 거. 그래서 기억은 다른 건 될 수 없고 상수 함수만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한 번 더 갈게. 그래프 쪽에서 판단하는 거. 자,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얘는 y는 x, 마이너스 2x, x제곱,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만 딱 그려놓으면 되겠네, 그치? x축, y축 그릴 필요 없어. 자, 또 똑같이 갑니다. 뭐부터 판단하라고? 항등함수가 존재합니까? y는 x,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항등함수죠? 그러면 항등함수가 되는 것은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고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좁혀나가면서 하나씩 다 적어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1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된다 했죠? 디귿이 1대1 대응이 되는 거네. 그러면 디귿이 1대1 되는 거면 1대1 함수도 되는 거죠. 디귿.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y가 무조건 하나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y는 k꼴은 무조건 상수함수죠. 니은. 리을은 2차 함수니까 함수가 되는 건 당연해. 그런데 그래프가 있는 쪽에서 이렇게 그었더니 교점이 2개가 나와버리네. 얘가 될 수 없어. 얘가 안 되는 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야. 그냥 쟤는 함수만 되는 거지 요걸 벗어나서 더 나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네, 끝입니다. 좀 잘 정리합시다. 그래서 대응표에서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방법. 여기까지가 이 페이지가 지금 제일 어렵다. 68페이지까지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했죠. 아직까지 적응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천천히 갈게. 자, 이제 69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함수들을 했는데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라는 또 새로운 게 2가지 종류가 더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역이야 이제. 자,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 합성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대. 자, 보자. x. 나 여기다가 할까? x, y, z. 얘를 f 함수라고 하고 얘를 g 함수라고 할게. a, b, c. 얘는 1로 대응하고 얘는 1로 대응하고. 자, f는 함수가 되니? 아직 정립이 잘 안 됐어? 원소가 하나밖에 없네? 화살표가 하나만 출발했네? 함수가 되는 거죠? 출발 안 한 거 없고 2개 출발한 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도착도 한 번 했죠? 그럼 1대1 함수도 되는 거네? 공역이 B인데 치역도 B죠? 그럼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으로 대응한 게 아니니까 항등 함수는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까지 되겠죠? 자, 일단은 A를 집어넣으면 B가 되고 B를 집어넣으면 C가 되겠대. 그러면 함수를 2번 거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합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여기서 판단하면 F의 A는 B가 되겠죠? A 집어넣으면 B. 그 다음에 이쪽에서 판단하면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네. G에 B 집어넣으면 C가 되겠네, 그치? 됐습니까?
요쪽에서 판단하면 얘고 요쪽에서 판단하면 얘야. 자, 근데 B라는 게 공통으로 지금 겹쳐져 있죠? B라는 걸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B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FA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G에 FA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C가 나온다.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같이 사용되는 것을 합성함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표현을 할 거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동그라미야. 자, A라는 원소를 집어넣었더니 결국 어떤 원소로 거치니? FG를 거쳐서 C라는 원소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라는 원소가 C라는 원소로 나오네, 그치? 자, FA가 뭐였니? FA가 B였죠? 그 다음에 B를 G에다 집어넣었더니 C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F부터 출발해서 G를 거쳐서 C로 갈 때 이걸 합성함수를 적을 때는 순서가 바뀝니다. 이렇게. 왜냐면 항상 정의역의 원소를 오른쪽에다가 적을 거니까 먼저 하는 걸 오른쪽에다 적고 나중에 하는 함수를 왼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치면 되겠죠?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하는 거에서 그러면 밑에 예로 가볼게. 일단은 줄이를 튼다 진짜. 자, 이 결과를 하게 돼. 따로따로 돼 있어. 신경 쓰지 마. 얘부터 하는 거죠. FE. F가 여기 있네. E는 어디로 갔니? B로 갔죠? 그러면 얘가 B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GB죠? B를 갔더니 4로 갔죠? 그럼 이 결과는 4가 되겠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F3. 3이라는 건 A로 갔네? 그래서 F3이라는 것은 A. 그 다음에 GA가 되겠죠? A라는 것은 다시 3으로 갔네? 그래서 여기 3. 결과가 3. 일단 반대로 가보자. 여기가 GA. 그럼 G 함수를 먼저 해야 되죠? A가 3으로 갔죠? 그럼 여기는 3. 시키는 대로 그냥 화살표 따라가기만 하면 돼. F3. 3이 A로 갔죠? 그럼 여기는 A.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나머지 네 번째는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정도만 판단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얘가 제일 어려운 건데. 자, 여기 잘 봅시다. 얘는 G0F의 X 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를 먼저 하시오란 뜻이야. 그럼 얘는 G에다가 fx를 집어넣으라는 뜻이다. fx가 뭘로 주어져 있니? 2x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fx라는 놈 대신에 G에 2x를 집어넣으라는 뜻이구나. 자, 그러면 괄호 안에 보니까 x라는 거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2x를 집어넣으라고. 그럼 요 x 대신에 2x를 딱 집어넣는 거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10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요거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x는 항상 오른쪽에 붙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요 표현은 얘를 먼저 하는 거니까 이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이 결과가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괄호 친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fx가 뭐래? 2x라고 했잖아, 그치? 요거 대신 2x를 딱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중요해, 여기서부터. 그 다음, 이쪽 볼게. 자, 그럼 얘는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해서 F0
g의 x 이거를 간단히 표현한 거다. 그럼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되네. 그랬더니 얘는 f에다가 뭘 집어넣으시오? gx라는 것을 집어넣으시오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gx는 여기 식이 주어져 있네. 그래서 f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라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집어넣는다고. 그럼 2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뜻이네. 그럼 결과가 마이너스 10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네. 됐니? 자, 잘 봅니다. 자, G0F와 F0G 이거 두 개 바꾸는 걸 뭐라고 얘기하니? 앞뒤를 바꾸는 것을? 아니 무슨 법칙? 앞뒤 위치 바꾸는 거 교환 법칙 똑같니? 다르니? 함수식 다르죠? 그래서 책 어디 나와있니? 위쪽에 합성함수 성질에 동그라미 1번이 나와있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빨간색으로 쫙 있죠. 그런데 적어 놓을 게 있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옆에다가 일반적으로. 자,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야. 성립하는 함수식들도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는 수학적에서 안 되는 관례가 있으니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다 틀린 말이야. 성립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다음 어디 갔어? 하나 더 갈게. 여기 있죠? 자, 또 똑같은 것끼리도 합성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G, X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앞에 G는 냅두고 뒤에 G에다가 GX를 하면 되겠구나. 근데 GX는 또 주어져 있네. G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 그럼 우리는 X 자리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 하고 플러스 1 한 다음에 X 자리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 그랬더니 2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함수끼리도 합성을 할 수 있고 다른 함수끼리도 합성을 할 수 있고 항상 오른쪽에 있는 함수식을 왼쪽에 있는 함수식의 x 자리에 집어넣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보는 거라서 자세히 본 거 아니니까 너무 잘 이해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이 스텝에서 천천히 다시 하나씩 할 겁니다. 그때도 또 이런 필기를 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해가 좀 되게 다시 여러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이제 합성이라는 거, 공이라는 걸 떠나서 이제 역함수를 가겠대. 자, x Y, A, B. 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F 함수라고 보통 어디 표시하죠? 정의역에서 시역으로. 그럼 우리는 노란색을 봤을 때 F의 A는 B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런데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바꿀역자잖아. 반대로 가는 것을 F의 역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F의 역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제곱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역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F의 역함수. 그러면 자, 해봐.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하는 거잖아, 그치?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야 돼. 그래서 f의 역함수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와야 된다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다. 이해됩니까? 저기는 좀 약간 표현 자체가 좀 너무 그렇게 돼 있어서 나는 이렇게 a, b를 좀 바꿔서 한 겁니다. 너무 원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해하기 쉬운 걸로 조금 바꿔서 정리를 합니다. A 스텝까지만 조금 집중하시죠. B 스텝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할 건데. 여기까지가 중간무사다. 이야기. 와, 중간무사 생각해봐. 집합? 좀 까다롭지만 괜찮았다. 명제? 아직까지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도 모르겠죠? 근데 함수? 우씨,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대함수, 상수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종류가 7가지 함수를 배웠죠? 머리가 터질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가 f의 역함수래. 그죠? 그러면 나는 얘랑 또 방향 반대를 할 거야. 그러면 이 방향은 요거의 역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요놈 f의 역함수의 역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 또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얘는 뭐였니? f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p에 낫을 붙인 거에 낫이면 자기 자신 p, f의 역함수에 역함수를 붙이면 자기 자신 f. 세 개가 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래서 집합, 명제, 함수에서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갈 겁니다. 괜찮죠? 반대 방향의 반대 방향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역함수는 반대 방향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게. 역함수가 나오는데 합성까지 해볼게. 이렇게 한번 가볼까? FA는 뭐니? B죠? F 역함수 B는 뭐니? A죠? 결과가 A입니다. 잘 기억해. 어떤 함수와 그 방향 반대인 거. 결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항상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아,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이렇게 만나면 생각을 안 해도 되겠네? 그냥 없다 생각하면 그냥 A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안 하면 된다? 생각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를 I라고 표시합니다. 얘가 뭘 표시하냐면 항등함수입니다. 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게 항등함수였으니까.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 B가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가 만나면 항등함수가 되므로 그대로 A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로형 적어야 되지. 생각 안 해도 되므로 A가 나옵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 그것도 관점 요인이 됩니다. I라는 것을 항등함수로 생각합니다. 지쳤는데. 오이씨. 안 되는데? 지치면? 선생님, 근데 역함수 되려면 F가 먼저 생각해야 돼. 역함수 되는데. 아, 좋은 질문인데 이따 끝에 할 거야. 그래, 먼저 줄게. 그래. 좋아. 자,
역함수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뭘 배웠니? 함수를 배웠고 1대1 함수를 배웠고 1대1 대응을 배웠고 항등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도 배웠고 상수함수는 여기에 끼는 거지만 자 x가 있고 y가 있대 a, b가 있습니다. 1, 2, 3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네 이거를 f라고 생각을 하겠죠? 됐죠? 자 물론 화살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 이렇게 그냥 자 얘가 f입니다. 함수 됩니까? 되죠? 1대1 함수 됩니까? 도착도 한번 했으니까 되죠? 근데 뭐는 될 수 없니? 공역이 이만큼인데 치역은 이만큼이니까 치역 공역이 같지 않으니까 1대1 대응은 될 수 없네 일단. 그럼 1대1 대응 항등함수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뭐라고 했니? f의 역함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왔던 화살표를 다 반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봐.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야. 함수가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정의역이 있는 3이라는 게 화살표가 출발 안 했죠? 항상 모든 원소가 한 번씩 다 출발해야지 함수가 된댔죠? 함수 자체가 안 되니까 역함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와 있나? 여기 있네. 1대1 대응. 즉 이런 거일 때만 되는 거야. 이런 거. 1대1 대응일 때만 반대로 해도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 절대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정리해 주네. 고맙다 그래도. 자, 요 네 가지 말은 한 쌍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잘 표시합니다. 문제를 풀 때 내가 다시 적을 거예요, 저거. 역함수 하면 저 네 개를 동시에 얘기해야 되고 1대1 대응 해도 네 개를 동시에 얘기할 것이며 y는 x의 대칭 얘기해도 저 네 개를 다 얘기해야 됩니다. 같이 붙어 다니는 놈들입니다. 자, 아까 전에 합성함수 한 거 있죠? 자, 괜찮아. 요거 좀 중요한 거니까 요건 듣자. 자, A에서 출발해서 C로 바로 도착하는 것을 합성했을 때 A에서 C로 바로 오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먼저 하는 함수를 여기다 적는댔죠? 그래서 F를 먼저 적는 거죠. F. 나중에 하는 것을 G라고 해야지 얘가 B 집어넣으면 C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도 있습니다. 얘가 당연히 밑에다 적게 나는 여기다 적어야 되지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는 거니? C에서 출발해서 A로 도착하는 이걸 바꾼 거네 그냥. 괜찮죠? 그러면 1로 갈 때 먼저 하는 게 뭐라고? G의 역함수를 먼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는 게 얘잖아.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 G0F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이 뭐라고? 이놈의 역함수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결국 G0F의 역함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F의 역함수 0, G의 역함수하고 똑같은 거래. 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을까?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역함수를 분배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순서가 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적고 그 다음 있는 거 적고 그 다음에 3개짜리도 있습니다. 만약에 F0, G0, H 이거의 역함수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H의 역함수 그 다음 분배하면 G의 역함수 그 다음 분배하면 F의 역함수 3개짜리는 없죠? 3개짜리도 적습니다. 역함수를 분배하면 순서가 바뀝니다. 요거도 기억합니다. 뒤에 문제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조금 밑에 예제로 예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자, 510번부터 천천히 가도록 해볼게. 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라고 했죠? 그럼 뭘 생각하라고? 1대1 대응 y는 x 대칭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를 해야 되네. 1대1 대응이니? 함수조차도 아니죠? 왜 얘가 출발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얘가 얘네들이 갔던 곳으로는 못 가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1대1 대응이 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더 메꿔놓고 출발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찾아보자. 얘가 F야. F3. 3이 어디로 갔니? 9로 갔네. 그러면 얘는 9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쪽으로 반대로 가는 것이 F의 역함수였죠? 그럼 F 역함수 3. 이쪽에서 출발하는 3을 봐서 어디로 도착하니? 했을 때 7로 가는 것이니까 더하면 1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자, 가볼게. 그래서 이런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역함수라는 것을 표시하고 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F의 역함수 5래. 그러면 5에서 반대로 가는 걸 찾으시오라는 뜻하고 똑같지 않냐? 그래서 3.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살펴놓고 F 역함수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놈이랑 역함수가 만났네? 그러면 항등함수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겠네. 얘도 어떤 놈이랑 역함수가 만났네? 요번에는 얘가 역함수고 얘가 이건데요? 그래도 됩니까? 되죠? F의 역함수 4가 뭐니? 1이죠? 그럼 1을 다시 오면은 4로 오죠? 그래서 얘가 바뀌어있든 말든 어떤 놈과 그 놈의 역함수가 만나면 그냥 항상 그대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역함수에서 조금 이걸 하기 앞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할게. 하나 정도가 더 있겠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F의 A가 B면 아까 F 역함수 B는 A라고 아까 전에 표현해놓은 요 대응표를 만들었었죠? B에서 A로 왔을 때 역함수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생각해 줘야 돼. 이제 어떤 문자 하나씩만 나올 게 아니거든? 괄호 안에 있는 것과 우변에 있는 것을 만약에 이렇게 바꾸고 싶대. 바꾸잖아, 그치? 그러면 요 함수의 역함수를 씌워주는 요거를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예를 들어서 F의 EX는
만약에 3x-4 이렇게 나오는 식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 나는 얘랑 얘를 통째로 바꾸고 싶대. 그래서 3x-4는 2x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러면 이 함수에 역함수를 씌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바꾸면 역함수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뭐니? 정의역이죠? x야. 얘가 치역이죠? y야. 그러면 x, y를 지금 바꿔준다는 역할입니다. x, y. 그렇지? 이쪽에서 치역 y에서 출발해서 x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y 쪽이 정의역이 되고 도착하는 정의역 쪽이 치역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든 상관없이 괄호에 있는 것과 우변을 바꾸면 역함수를 씌워준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g의 역함수의 3은 2a라고 돼 있을 때 요거 두 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역함수 씌워져 있는 거에 또 역함수 씌우면 어떻게 된다고 했니?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런 논리야. 이거 뭐 뒷줄 가서 할 거고. 자,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니? 바뀐다라고 했죠. 즉 xy가 바뀌는 겁니다. xy가. 자, 그래서 이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 직선이네.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나는 이건 뭘 보여주기 위한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작업은 x는 꼴로 만들래. 요식을 보니까 2x는 y 플러스 1. 그럼 x는 2로 나누면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x는 꼴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반대로 바뀌는 거라고. 그럼 결국 정의역인 x와 치역인 y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x와 y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y로, 여기 있는 y를 x로, x를 y로. 그래서 얘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얘가 f라고 하면 얘가 f의 역함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역함수식을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2분의 1쯤 되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죠? 얘가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자, 마지막. 얘가 f면 얘가 f의 역함수라고 했죠? 내가 아까 전에 뭘 했니? 그래프 쪽에서 어디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항상 식을 바꿔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때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y는 x. 그럼 이 노란색을 y는 x에다가 접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그래프를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함수 관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 역함수의 기울기를 한번 볼래? 기울기는 2랑 2분의 1이래. 어떤 관계에 있니? 그렇죠. 1차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하면 기울기는 역수로 바뀌어버립니다. 기울기만 빨리 구해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하나 딱 적어놓도록 하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A 스텝을 마치도록 할게. 그러면 우리는 x는 꼴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xy를 바꿔주려 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보지도 말고 이거의 역함수는 요 기울기의 역수 마이너스 4분의 1x 뭐가 나올 거고, 얘는 y는 3x 뭐가 나올 거고, 그럼 상수항만 y절편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물론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x는 꼴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간 과정을 거치면 마이너스 4x는 y 마이너스 8,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1y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래서 xy를 바꿔주면 여기가 플러스 2 이렇게 오겠죠. 그다음 여기도 3분의 1x는 y 플러스 2, 그러면 x는 3y 플러스 6, 그래서 xy 바꿔주면 여기가 플러스 6 오는 건 되겠죠. 그런데 기울기를 더 중요시 여길 때가 많기 때문에 기울기 구하는 방법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A 스텝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일단 요 단어에서 대충 훑어봤다. 가자. 자. 1시간 남았다. 자, 1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겠다. 네? 1분만 더 줘요. 선생님, 나도 저번에 안 됐어요. 저번에 그 일단 제외. 지금요? 그건 제외. 이거만 나가요 오늘? 응. 이거 근데 어떤 거 담겨? 자, 잘 봐. 무슨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7개 함수. 잘 봐야 돼. 자, 제일 처음 가는 그냥 함수야. 그냥 함수.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오직 하나씩. 그리고 대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대응표에 관련된 내용이죠. 대응표. 자, 그럼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x의 원소가 화살표를 줄 건데, 그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모두 출발해야 되고 한 번씩만 출발해야 된다. 그냥 종합적으로 조금 줄여서 요약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출발하는 놈을 봤을 때 x만 보는 거야. 정의역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 쪽은 도착하는 쪽은 보지도 말고 출발하는 쪽만 신경을 조금 쓰자. 함수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래프 쪽에서도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프 쪽에서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적을게. 전 영역에서 이렇게, 즉 x는 k라는 걸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전 영역에서 아무데나 그어도 교점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없거나 2개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함수 그래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를 한번 지나가고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우고 1대1 함수가 뭐냐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놈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다시 할 거야 또. 그럼 1학기가 지나고 2학기 딱 됐을 때 물어보면 명제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들었을 때는 그런 거였지 정도 기억이 나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한번 배웠다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 너희 중상과도 기억 못하는데 편차가 뭐니? 어제 옆반에서 뭐 하는데 편차가 뭐야?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 14번을 얘기하는데 애들이 그걸 다 기억을 못하는 거야. 편차가 뭐니? 사이. 애들이 그래서 헷갈리죠? 편차라는 것을 했을 때 평균 빼죠. 평균 마이너스 별량인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인지 별량 빼죠. 아닌가? 1번, 2번. 2번. 분명히 얘기했다. 수학은 소수의 의견이 맞는 경우가 더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거 절대 아닙니다. 수학은. 자, 기억이 안 난다. 손을 들 겁니다. 네? 틀린 놈은 오늘 남아서 발음을 3포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솔직히 고등학교 때 아무 쓸데없는 거야. 고등학교 때 필요 없어. 그러나 배웠다는 그
최근에 했잖아. 몇 개? 아 근데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지. 없나? 1번. 저희 1학기 됐어요. 아 1학기 됐어. 되게 빨리 했네. 이렇게 1학기 3학기. 아 봐라. 같은 학교인데도 저렇게 갈리고 있어요. 이게 중3의 현실이죠. 2개월 지나면 이제 포맷 되는 우리도 거야. 이렇게 때 했어야 돼요. 이렇게 때 했잖아. 1번 손 들어봐. 아 눈치 보지 말고 들이받지 말고. 2번 우리가 이상. 자신감 없어? 만든 놈은 남는 거고. 네? 2번이죠. 항상 평균을 빼주는 겁니다. 문과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문과생은. 왜냐면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서 통계에 들어가면 표준 편차 분산을 다시 구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구하는 분산 표준 편차는 중3 때 했던 거와 달리 엄청 편하게 배워요. 왜? 너희가 6학년 때 원주 원의 넓이 할 때 3.14로 힘들게 하다가 뭐가 딱 튀어나왔니? 파이가 나오면서 편해졌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더 편해지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시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존재할 건데 얘네 세 개를 모든 x에다가 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존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개씩 존재하는 거 있을 수 없겠죠? 있니? 3, 2, 1. 다 존재하죠? 그럼 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2씩 더하래. 2씩 더하면 3, 4, 5. 다 있네? 그럼 얘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산수 계산이죠? 자, 건너뛰어 볼게. 3, 4, 5 중에 뭐 해볼까? 이거는 시험 때 이렇게 해야 돼. 하나씩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봐서 이상한 놈을 딱 찾아서 아 이게 안 되겠지라고 가정하고 가야지 30초 줄일 수 있다. 뭐가? 계산하지 말고 딱 봐도 이상한 건 약간 절대값이 좀 이상하죠? 집어넣을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와 계산을 못한다. 1 집어넣으면 전체 값이 얼마 나오니? 5.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함수 되니 안 되니? 5 3 5 한 번씩만 출발했고 다 출발했잖아. 그럼 함수 되는 거야. 도착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아 불행하게도 난 5번으로 가볼게.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5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얘는 2만 3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3 집어넣으면 얼마지? 5 있네? 2 집어넣으면 2분의 5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절대로 시험 때 불행한 겁니다. 불운한 거죠. 진짜 어쩔 수 없네. 너희들이라도 제대로. 자, 지금 뭘 찾는 거다? 함수인 것은 세로로 아무데나 그어도 교점이 하나만 나오는 거. 딱 봐도 되는 거는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나오면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없고 얘는 부수이 많잖아, 그치? 안 되는 거야. 얘는 아무데나 그어도 교점이 하나 나오니? 다 교점 하나씩밖에 안 나오죠? 되는 겁니다. 얘는 아무데나 그어도 교점 하나밖에 안 나오죠? 되는 거죠? 자, 이유를 판단해 봅니다. 대답은 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틀리는 겁니다. 한 시간 반 동안 너무 열심히 했네. 나만 열심히 했지. 꾸벅꾸벅하고. 그래, 힘들지. 고생이 동안 자기 스스로 어제 엄마가 그랬나 봐. 너가 스스로 네가 할 거를 챙겨서 열심히 한다면은 원래는 주말에만 유튜브나 게임을 할 수 있는데 평일에도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나도 아침에 7시에 일어났거든.
잠깐 물 마시러 나는 일어났지만 딱 일어났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딱 가봤더니 공부를 하고 있어. 언제 일어났냐니까 5시 반에 일어났대. 근데 자기 생각에는 5시 반에 일어나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여러 과목이 있으니까 한 6시간 걸리나 봐. 그래서 오전 내로 끝내면 와. 저녁까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헐. 와 그때 몇 살이었죠? 어? 몇 살이었죠? 학원 안 가. 얘 학원 안 다녀. 영어 학원도 안 가네. 초육. 초육이? 아, 시간 빡세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자. 아빠 그냥 하게 해줄게 이랬더니 그것도 안 싫대. 그래 알았어. 내가 보통 나 같은 거 해주는데 그러더니 내가 이제 밥 먹고 다시 한번 지침을 하다가 12시에 딱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우와. 그냥 이게 만약에 하루는 가능하죠. 이게 만약에 3일만 간다면 걔는 되는 놈이야. 근데 3일 가기 힘들 거거든. 거야. 오늘 첫날이에요? 내가 딱 목요일 날 얘기해줄게. 하루 종일 나 같으면 보여주겠다. 와이프 되게 큰 딜을 했네. 되니? 단수? 되냐고? 된다고? 안 된다고? 왔다 갔다 한다. 야, 이런 부분은 무조건 하나씩 나오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야. 얘는 교점이 없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교점이 하나 있잖아. 상관없어. 여기도 다 하나씩 나오다가 여기도 하나 나오네. 여기도 하나 나오네. 아무 데서나 하나 나오니까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그었을 때 계속 교점이 하나씩만 있으면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 근데 어. 여기 문제가 해석이 어려워. 함수. 그냥 함수만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R에서 R. R이라는 게 뭐니? 실수를 영어로 하면 실제적인 숫자. 리얼 넘버. 그거의 약자야. R. 리얼 넘버. 이거 그냥 함수 부르란 뜻이에요. 아, 이거에서 이거로 오는데 여기서 실수 전체. 여기도 실수 전체. 그러니까 정의역도 x값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y도 y값 아무거나 대응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냥 함수가 제일 포커스가 있는 말이야. 자연수를 뭐라고 하니? 저번에도 했는데 자연수의 약자는 자연스러운 숫자. 내추럴 넘버. 진짜입니다. 야, 거짓 정보를. 아니 공대 갈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된다고. 대학교 가면 영어로 된 걸로 수학 공부하니까. 자, 그 다음은 솔직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너희가 중1 때부터 해오던 거 아니니? f에 x가 3x 플러스 1이래. 그러면 f에 3을 구하시오라면 어디 자리에 뭘 집어넣는 거니? x 자리에 3을 집어넣는 거 아니니? 그럼 f의 3은 얼마니? 10이네.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가 왜 고등학교에 나왔는지를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만 나온다면은 중학생에서만 배워도 끝이 나는데 왜 지금 이거를 함수값을 구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문제를 출제했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에 f의 x가 3x 플러스 1일 때 f의 3이라는 것은 얘가 뭐일 때? 얘일 때야, 그치?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요 괄호 안에 있는 거하고 서로 같을 때라. 요 얘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구할 건데 괄호 안에 뭐가 있니?
복잡한 식이 있죠? 괄호 안에 뭐가 있니?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러면 괄호 안에 것끼리 어떻다고? 서로 같다라고. 자, 그래서 이걸 같이 적어. 2분의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같아져야 된대. 왜? 똑같은 f니까. 아,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4고 x라는 것은 뭐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결국 여기에 있는 x에 집어넣는 것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답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열하는 것은 뒤에 나와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 선생님, 아. 쟤네 둘이 왜 같아요? 식이 똑같잖아. F 바로 그럼 얘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지. 같은 F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를 한번 들고 온 겁니다. F 괄호 안에 어떤 식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어떤 숫자를 F 몇을 구하기 때 그러면 요 식이 얘가 되는 X 값을 구해서 오변에다가 대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함수 값이라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상문제로 한번 가볼게. 뒤쪽에 또 나오니까 그때는 치환하는 걸 또 이용할 거야. 자, 가우스 X에 대한 개념을 생각합시다. 가우스 X가 딱 보이면은 항상 우리는 몇 차이 나는 숫자라는 걸 생각해 줘야 된다고? 처음 듣습니까? 네. 딴 말에만 얘기했었니? 자,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것은 뭐니? 이하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보다 이하의 최대의 정수를 의미하네,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우스 3.7 이렇게 되면 3.7 이하의 정수는 뭐니? 최대의 정수는? 3.7 이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최대 정수. 이게 가우스의 그냥 정의야. 이건 정의는 무조건 내려져 있을 거야. 2.1 이하의 최대 정수는 뭡니까? 2가 되겠죠? 마이너스 7.6 이하의 최대 정수는? 그래서 틀리지 다들. 마이너스 7.6이 있으면 마이너스 7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8이 여기 있어. 그럼 이하의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안에 양수가 있다. 음수가 있다. 양수가 있으면 소수점 아래를 버림합니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음수가 나와 있다. 그럼 소수점 아래를 무조건 올림합니다. 올림. 예를 들어 하나 더하면 마이너스 1.0001 얘는 뭐가 되겠니? 그렇죠? 마이너스 1.00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무조건 뭐라도 있으면 올림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올림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것도 숫자에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으시다. 가우스가 나왔을 때 우리는 좀 빨리 파악해야 돼. 근데 시험 문제는 꼼수를 부려서 그래서 얘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시험 때는 작지 않은 최소의 정수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을 잘 봐야 돼. 대괄호라고 해서 무조건 가우스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안 됩니다. 정의되어 있는 대로 따라줘야 돼. 자,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F의 루트 7이라는 것은 2 루트 7 마이너스 가우스 루트 7 따로 할게. F의 3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6 마이너스 2 루트 7 마이너스 하고 3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겠네, 그치? 문제는 대략적으로 루트 7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몇 점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루트 7은 대략적으로 몇 점 얼마니?
그치. 루트 9보단 작잖아. 그래서 2점 얼마 얼마야? 아, 양수네? 그럼 뭐하라고? 소수점 아래를 버림.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3에서 2점 뭐시기를 빼면 얼마 되니? 결과는 0. 얼마가 되는 거지. 그럼 뭐하라고? 소수점 아래를 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리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가우스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럼 뭐 요거 두 개 더하시오라고 했죠? 더하면 4 네 4 네 끝났네. 선생님,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 그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치환해서도 할 거야. 여러 번 할 거야. 뒤에 엄청 문제가 많아. 자, 그러나 한 가지 개념을 좀 적어 놓도록 할게. 지금 숫자로 된 가우스에 대한 개념만 했고, 가우스라는 사람이 그지? 좀 되게 여러 가지를 조금 많이 그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었어. 가우스 기호라는 게 있어. 자, 우리는 생각을 했었죠. 가우스의 2 얼마니? 2. 가우스 2.1 얼마니? 2. 가우스의 2.9 얼마니? 2. 가우스의 3 얼마니? 3. 그러면 이 2가 나오는 수는 2여도 되고 2. 얼마여도 되고 3만 아니면 되네, 그지? 그래서 가우스 x를 씌웠을 때 n, 그러면 x의 범위가 n 이상이고 n 플러스 1 미만이면 전부 다 얘를 만족합니다. 2 이상이고 3 미만이면 전부 다 2가 튀어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우스 기호가 뭔가 나왔다. 문제를 푼다. 그러면 앞에 범위와 뒤에 범위가 무조건 1 차이 나야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는이 붙는다는 거. 뒤에는 는이 안 붙어. 앞에만 는이 붙는 거야. 가우스 뒤쪽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내신에만 나오는 겁니다. 가우스 B 플러스 뭐 이렇게 이런 가우스 기호 개념을 조금 몇 번씩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여러 번 나올 때마다 설명을 조금 해주도록 할게. 자,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 앞쪽에서 그래도 연습을 하긴 했지만 출발하는 x값 쪽을 정의역이라고 그러고 도착하는 쪽을 공역이라고 하는데 대응되는 값들만 모여서 우리는 치역이라고 해서 중괄호, 집합을 나타냈다라고 되는 거죠. 일단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죠. 기울기가 양수니 음수니? 음수죠. 3분의 1 정도면 이런 정도 되겠죠? 대략적으로. 일단 그림을 그리는 거죠. 같이 그립니다. X축, Y축 절대로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역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 마이너스 10에서부터 8 요 사이에서만 X값을 집어넣겠대. 그죠? 그러면 요 사이 값들을 막 집어넣으면 대응되는 값들은 요 값들이 대응이 되는 거네. 그죠? X의 범위를 이렇게 주었을 때 Y의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8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이상이 되겠죠?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4 고맙다. 자, 그래서 치역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찾겠다. 우리 2차 함수에서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1차 함수라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
약간 좀 색다른 거?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은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정의역이 한 자리 자연수래. 1부터 9까지가 되겠죠? 1부터 9까지만 집어넣을 건데 조건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지정을 해놨어. 만약에 짝수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2, 4, 6, 8은 여기다가 집어넣고, 홀수는 여기다 집어넣으래. 1, 3, 5, 7, 9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그지? 됐니? 어려운 건 아니죠? 구분해서 그냥 집어넣기만 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뭘 구하시오?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 그럼 9개 집어넣었으니까 9개 나올까? 겹쳐지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줘야 되죠? 자, 일단 계산해보자. 2 집어넣으면? 2. 4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 수현이만 계산하네? 8 집어넣으면? 고맙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겹치는 게 있니? 2개나 존재했죠. 그럼 이런 것들은 한 번씩만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치역의 개수, 치역 개수만 네, 치역 적자. 치역을 난 적어서 할게. 1, 3, 1, 2가 있네. 2, 3, 4, 5, 7, 9 빠진 거 없죠? 1, 2, 3, 4, 5, 7, 9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 어디 있어 8이? 잘못 봤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나도 헷갈린다. 됐습니까? 자, 좀 쉬어가는 코너라고 할 수 있는 531번. 자, 서로 같은 원소. 서로 같은 함수가 되겠대. 근데 뭐밖에 없니? 0하고 1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의 0은 g의 0이 같으면 되고, 그 다음에 f의 1 집어넣은 거랑 g의 1 집어넣은 거랑 같으면, 정의역 2개에서만 치역이 같으면 저거는 서로 같은 원소다라고 할 수 있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으면. 자, 그러면 0 집어넣으면 되겠죠? 2는 0 집어넣으면 B 끝났네? 그리고 2 집어넣을게.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 1 집어넣으면 1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AB 곱하니까 답은 1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정해진 원소에 대해서 같은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 다른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으면 안 돼.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게 되겠죠. 자, 354번 빨간색으로 별표를 치고. 자,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일단 x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 정의역 자체가 동집합이 아니래, 그치? 그럼 어떤 원소가 들어있긴 들어있겠대. 근데 뭐가 들어있을지는 알 수는 없다는 뜻이야. 만약에 아까처럼 0, 1이 있으면 F0, G0, F1, G1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집어넣는 원소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면 같은 원소가 되려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게 만드는 그 x값은 뭐냐라고 역으로 이렇게 찾아주라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뭘 집어넣으면 같아지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fx는 x제곱이죠. gx는 x 플러스 2죠. 넘기면 인수분해 되겠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1 2를 집어넣으면은
결국 f의 마이너스 1은 g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의 2는 g의 2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마이너스 1과 2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f1은 g1, 마이너스 1은 g 마이너스 1, f2는 g 마이너스 2. 성립하죠? 그러면 집합을 구하래. 집합 x를 구하랬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정의어 마이너스 1하고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틀렸죠? 왜? 찾아 이유. 응. 어? 그 집합 X 름이 앞에 빠져 있어. 집합 x는 아닙니다. 집합 x를 구하랬으니까 집합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x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 보통 애들 이렇게 써서 감점 당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반론을 제기 안 하면 너희들은 그냥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답을 써버린다.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 Why? 영어 썼다. 우리 아들이 나보고 영어 못한다고 맨날 도박이야. 왜? 7점 만점에 3점 정도 되겠죠. 뭔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기까지 틀린 건 없습니다. 그죠? 뭘 답으로 더 적어야 될까? 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니? 모두 구하여라 했는데 하나만 적으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구하여라 했는데 다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적는 거야. 그렇죠? 얘만 있어도 상관없지 않니? 성립하잖아. 두 개 똑같잖아. f-1하고 g-1 똑같네? 그래도 성립하네? 얘가 없고 이거만 있어도 되지 않니? f2랑 g가 2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완전 답이 정답이 돼. 근데 그 부분 집합을 구해야 되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잘 봐. 몇 개의 원소를 찾았니? 2개의 원소를 찾았죠. 그러면 이 2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을 할 건데 얘를 빼래. 얘는 뭐냐고. 공집합이 아닌. 그래서 공집합만 빼주는 거야. 그래서 요 2개를 더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만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되니까. 쟤만 있어도 되니까. 둘 다 있어도 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모두 구하라는 뜻이 이런 겁니다. 집합 뭐를 모두 구해라 하면 부분 집합을 구해야 돼요? 다 집합 x를 구하시오 하면 다 부분 집합들이야. 되는 종류마다 그냥 다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1하고 2에는 정말 좀 빨간색으로 해서 좀 실수 안 하도록 하는 연습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좀 시원하네. 갈등되네. 이지혜로 하는 거. 534번까지 숙제입니다. 534번까지.
그리고 아마 오늘 테스트 풀이를 오늘 끝내지 못할 겁니다. 목요일 날 풀이를 할 겁니다.